시동생과 나는 조금 특별한 사이이다. 어디서도 말하지 않았던 나와 시동생 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대학 나오고 자격증에 해외 연수에 연차도 좀 쌓아 돈을 모으고 직장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야 결혼을 생각하던데 내 나이대의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또래들보다도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다. 20살이 되자마자 집안 어르신의 소개, 말이 소개지 사실상 그냥 강제로. 지금의 남편과 너무 일찍 결혼을 한 것 같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내가 맘에 드는 사람과의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궁금하기도 아쉽기도 한 마음이 든다. 요즘엔 여자들도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굳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던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시대에는 결혼을 제때 해서 자식을 낳고 집안일만 잘하면 제 역할을 전부 한 것이었으니 말이다. 신혼 때는 시댁에서 같이 지냈다. 시아버지는 일을 하시긴 했지만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셨고 그러니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집안일이란 일들은 전부 다 시어머니의 몫이었다. 시어머니든 누구든 가정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밖으로만 돌던 분이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고 시아버님도 당연히 농사일은 전부 꿰뚫고 있어서 언제 수확하여 돈이 들어오는지는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시기만 됐다 하면 집에 붙어 있다. 돈을 받으면 홀랑 나가셨다. 집에 잘 들어와 계시지도 않으셨고 틈만 나면 나가셔서 집에 들어와서는 잠만 자거나 돈이나 받아가셨다. 시어머니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 더 이상 화도 내지 않으시고 말없이 돈만 건네줄 뿐이었다. 남들도 다 이런 줄 알았고 결혼과 시집살이는 다들 똑같은 모습인 줄만 알았다. 시아버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이래도 집안이 굴러가는지는 잘 몰랐다. 그저 시어머님 덕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시아버님께서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꽤나 있으셨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크게 짓고 수확으로 먹고 사는 것이었다. 시어머님은 늘 해가 뜨기 한참 전부터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다. 나도 일을 따라 돕고 집안일도 함께 했지만 시어머님을 보며 참 안쓰럽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살림을 다 배우기엔 너무 어린 편이었으니 능숙하진 못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둘이서 집안도 돌보고 밭일도 하기엔 너무 벅찼다. 나는 주로 요리와 설거지를 했고 밭일은 다 배우지 못해 간단히 돕기만 했다. 농번기 때는 당연하게도 너무 버거웠기에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에 비해 참 야윈 편이었다. 평생을 일만 하고 끼니도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드시거나 거르는 날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나도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출산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던 건지 별말은 안 하셨어도 너무 아이를 예뻐해 주셨다. 물론 나도 잘 챙겨주셨다. 시어머니 덕분에 나는 조리를 잘했고 남편은 일하랴 시어머님은 집안 챙기랴. 나는 아기를 돌보느라 다들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나도 아들 보는 낙, 시어머님도 손주 보는 낙에 살며 한숨 돌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나셨지 궁금할 정도로. 시어머님은 시대와 참 다르게 날 잘 대해주셨다. 돌이 되기 전까지는 내 배려를 해주셔서 웬만해서는 집안일이나 밭일에 손도 못 대게 하셨다. 친정에도 몸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
편하게 한 주 동안 다녀올 수 있었다. 밥도 잘 안 챙겨 드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쌩쌩하신지.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나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시어머님이셨다. 아이만 아니었어도 내가 일을 더 많이 돕는 건데.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내가 꼭 짐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남편은 독자였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시아버지는 잔치도 열고 며느리를 얻었다고. 장가간 아들이 곧 손주도 볼 거라며 그렇게 자랑을 하고 날 예뻐할 것처럼 하시더니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지나서 돌변하셔서 집안은 내팽개쳐두고 나는 없는 사람이나 일꾼 취급을 하실 뿐이었다. 심지어 아들이 나오기 한 달 전쯤부터는 아예 집안에 코빼기도 안 비추셨다. 그 이후로는 소식도 못 듣고 있었는데 아들이 100일 좀 넘을 무렵 시아버지는 대뜸 웬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오셨다. 시어머님께 아이를 다짜고짜 넘기시더니 시어머님이 둘째를 가지지 못하니 아들이 하나뿐이라 나가서 아들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원래도 아버님과 별 대화를 안 하셨지만 정말 기가 차서 어머님께선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다. 그 와중에도 아이를 혼자 키우랴 대신 봐준 집도 있고 필요한 돈이 산더미니 당장 돈이나 내놓으라는 시아버님이 정말 너무나 어이없었다. 어머님께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는지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대뜸 데리고 와 아들이라 해놓고 집에는 몇 달 만에 와서 애만 맡기고 그저 돈이나 내놓으라니 이게 정말 무슨 짓이냐 라고 하시며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시아버님이 그런 이야기에 놀라거나 하실 분이 아니셨다. 아랑곳하지 않고 콧방귀만 뀌며 안 주면 내가 못 가져갈 줄 알고 남편이 필요하다면 줘야지 어딜 큰 소리야 하실 뿐이었다. 늘 집에 들어와 돈만 타가는 게 일이었으니 어머님께서 돈을 어디에 넣어두시는지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셨다. 장롱을 뒤져 돈을 귀신같이 찾아 꺼내서 도망치려 하셨고 시어머님은 붙잡고 나도 말렸지만 우리 둘을 밀쳐내고 나가셨다. 어머님은 시아버지를 쫓아서 뛰어나갔지만 이미 멀리 가버리셨다. 시어머님은 주저앉아 우시고 나는 아이 둘을 안고 어이가 없어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남편 도움 없이도 잘 살아오신 우리 시어머니는 금방 내 정신을 차리셨고 어쨌든 생명은 소중하고 아기는 죄가 없으니 잘 키우는 수밖에는 없다며 나더러 그 아이에게 수유를 부탁하셨다. 좀 껄끄럽긴 했다. 내 아이도 아니었고 시어머님이 낳으신 아이도 아니었고 그냥 남의 아기를 젖먹이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불쌍한 시어머님만 보며 아이를 키워나갔다. 나에게 미안하셨는지 어머님께서는 매 끼니마다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 고기 반찬에 몸에 좋다는 것들은 어디서 구해오셔서 빼놓지 않고 밥상에 올려주셨다. 나도 건강히 잘 아이를 돌보았고 내 아들과 시동생은 형제 같은 사이로 커갔다. 집 나간 시아버지는 아이들이 5살 때 시커먼 얼굴과 훨씬 불룩해진 배로 걷기버거하며 나타났고 시어머니는 차마 쫓아내지도 못하시고 병원에 데려가셨다. 돈은 술 마시고 노름하느라 이미 다 날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얹혀 지내다 아무도 받아주지도 돈도 한 푼도 없게 되자 그제야 다시 돌아온 거였다. 병원에서는 시아버님이 간암이라고 하셨다. 이미 치료는 다 늦었고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이러면 안 되지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시어머님을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 말이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마지막까지도 시아버님은 어머님이나 내 남편, 나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불쌍한 둘째 아들이나 잘 키우라는 말만 남기셨다. 며칠 시어머니는 답답하고 화나 보이셨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내 남편과 함께 묵묵히 장례를 치렀다. 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우리가 좋은 곳 가시라며 장례까지 잘 치러드려야 한다는 게 참 화가 났지만 어린 내 아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시동생을 보면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이제는 아이들도 꽤나 커서 말을 다 알아들으니 말이다. 아들이 생기니 책임감이 커졌다. 이렇게 둘이 사이도 좋으니 쌍둥이인 셈치고 사이좋게 둘을 잘 키워보자고 결심했다. 그렇게 다섯이 단란하게 잘 살아보려 했는데 시아버님이 떠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얼마나 힘드셨는지 시어머님은 일을 하시던 도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 어이없고 황망하여 나는 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아들 출산과 뜬금없는 시동생까지. 이 모든 건 다 시어머님 덕분에 버텨온 것이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가시다니.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이 가신 이후 유언을 하나 하셨다. 그건 바로 만약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 절대 남편 근처에도 묻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살아서 고생만 시켰는데 죽어서까지 옆에서 함께하긴 싫다는 것이었다. 뜻을 받들어 우리 부부는 어머님을 자유롭게 바다에 놓아드렸다. 이제 집안을 잘 돌보는 건 나의 몫이었다. 그동안 어머님께 성실히 배웠던 나는 내 아들을 키울 때 시동생도 똑같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다. 시동생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고운 심성을 가지고 커갔다. 아들은 커가며 시동생이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와 나이가 같은데 왜 삼촌이냐며 같은 집에 있는 것을 어색해했다. 아들은 별 간섭을 안 해도 혼자 알아서 잘했고 살갑게 굴진 않아도 다행히 못되지는 않았다. 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 서울대학에 갔다. 영어도 곧잘 했는지 졸업 후 미국으로 가더니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만 전하고 한 번도 며느리를 보여주거나 부모를 초대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크는 동안 집안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점점 무뚝뚝해지고 유대감이 없긴 했었다. 시동생은 아들보다 몇 달 더 어리다고 막내 역할을 한 것인지 나를 잘 따르고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다. 농사일도 곧잘 배웠고 아무리 어려도 남자라 그런지 힘도 잘 썼다. 내 남편은 어려서 일을 하면 키도 안 크고 공부도 방해될 테니 그만두라고 했지만 시동생은 아들과 다르게 공부보단 몸을 쓰는 일을 더 좋아하고 잘했다. 시동생은 일머리가 있어 눈치가 빠르고 참 영리했다. 시동생은 아들과 나이가 같았지만 나와 집안일이든 농사든 하며 아들보다 더 붙어 있다 보니 듬직하게 느껴졌다. 시동생은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계속 농사일을 도우며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아들과 시동생이 다 클 무렵 어느 날부터 남편은 자꾸 배가 아프고 토를 하며 시름시름 앓았다. 병원에서는 우리 남편도 위암이라고 했다. 집안 내력인지 가족이 다 아팠다. 특히나 남편은 술도 좋아했고 일을 마치고는 밥을 먹고 바로 누워 잠드는 게 일상이었기에 아들에겐 알리지 않았다.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먼 미국에서 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시동생이 병수발을 들고 아들 노릇을 해줬다. 마치 아빠처럼 느끼며 자라왔는데도 형님을 모시듯 착실히 간호를 했다.
시동생이 30이 되기 얼마 전 남편은 3년여간의 투병을 끝으로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났고 소식을 들은 아들은 혼자 미국에서 잠시 나와 장례를 치르고 금방 돌아갔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 반갑기도 하면서 며느리도 궁금했고 혹시 손주라도 있나 했지만 아들은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지낸다고 하였다. 아들은 부모에게 딱히 정이 없었는지 땅은 언제 처분할 건지 더 이상 혼자 농사도 못 지를 텐데 자신에게 줄 게 있는지를 물어봤다. 때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 하고 아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남편 잃은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들이 그리웠지만 내가 위로나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시어머니와 남편, 아들까지 내 곁을 떠나니 내게 남은 건 시동생뿐이었다. 시동생은 나를 위로하며 같이 잘 해보자. 내가 아들처럼 잘 모시겠다며 더욱 일을 열심히 했다. 우리 둘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충분히 둘이서는 먹고 살고 남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시동생이 열심히 새벽에 나가 일을 해. 아침 시간도 지나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내가 준비해 함께 먹었다. 힘들어서 쉴 법도 한데 내 집안일을 돕고 오후에 또 나가 일을 했다. 여름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시동생이 안 오길래 느낌이 쎄해서 밭에 찾으러 나가보니 시동생이 쓰러져 있었다. 너무 놀란 나는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갔는데 큰 문제는 아니고 너무 더운데 무리해서 열사병 갔다고 하셨다. 시동생은 수액을 맞고 집에 돌아왔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쉬엄쉬엄 해야지.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 어떡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했더니 시동생은 형수님 고생 안 시키려면 열심히 해야죠.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나 살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하더니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이었다. 너무 당황해서 나는 그만 우는 시동생을 안으며 달래주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확인하였다. 시동생의 남자다운 모습에 하마터면 정신을 놓칠 뻔하였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몸에 건강한 음식만 먹어서 그런지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젊은 혈기가 넘쳐났다. 나는 연애도 못해보고 젊은 나이에 시집 온 것이 그날부터는 후회가 되지 않았다. 집안은 꼬리말이 아니었고 남편은 서방 노릇도 잘 못해줬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청춘을 되돌려 받은 기분이었다. 농사도 서서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다들 잘해주었다. 시동생은 여러모로 체력을 생각해 일을 줄여나갔다. 나도 그러는 편이 더 즐거웠다. 요즘은 농대 실습생들을 가르치며 예전보다 힘이 덜 드니 틈만 나면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니 좋기야 하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끔은 벅차기도 하다. 시동생에게 이쁜 색시 만나서 결혼해야지 말하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서운해하고 시내에 나가 영양제를 사들고 와서 나를 챙기며 오래오래 건강하라는 시동생이 너무 기특하다. 내가 다 늙을 때까지 날 책임지겠다는 시동생이 고맙긴 하지만 언젠가 착한 짝을 만나면 미련 없이 보내줘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